안녕하세요. 고요사 아프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동화 같은 단편 신비한 북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완연히 가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지만 짧은 가을이 지나면 이 해가 금방 가버릴 것 같아 가을은 늘 애가 타게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신비한 북소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신비한 북소리 톨스토이. 예멜리안이란 하인이 주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멜리안은 들로 일하러 가다가 목장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벼랑간 뛰어나와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예멜리안이 개구리를 피해 발을 막 옮기려 할 때 예멜리안 씨 하고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멜리안이 뒤돌아보니 웬 처녀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예멜리안 씨는 어째서 결혼을 안 하세요? 내가 무슨 수로 결혼을 하겠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아내로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 처녀가 말했다. 그럼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예멜리아는 그 처녀에게 반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지만 어떻게 살아가겠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어요. 잠은 좀 적게 자고 일을 부지런히 하면 어디 가서나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도 그렇겠군. 그런데 어디로 가서 살까요? 도시로 가서 살아요. 그리하여 예멜리안과 그 처녀는 도시로 나왔다. 처녀는 그를 도시 변두리의 조그만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있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의 집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예멜리안의 아내도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임금님과 그녀는 눈길이 마주쳤다. 임금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나지막히 물어보았다. 저 미녀는 어디 사는 사람인가? 임금님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예멜리안의 아내를 가까이 불러서 물었다. 너는 누구인고? 네, 저는 예멜리안이라는 농부의 아내올시다. 그녀가 대답했다. 너 같은 미인이 어째서 농부에게 시집을 갔느냐? 왕비가 될 생각은 없는가? 임금님의 말씀은 황공하오나 저는 농부의 아내로서 만족합니다. 임금은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났다. 궁전에 돌아온 임금님은 예멜리안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임금님은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구실로 예멜리안의 아내를 빼앗을까 하고 궁리를 했지만 묘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신하들을 불러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다.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선 예멜리안을 궁전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쓰는 게 좋을까 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혹사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저절로 과부가 되니 그 후에 임금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을 쫓아 예멜리안을 궁전 하인으로 일하게 하고 그의 아내도 궁전으로 불러오도록 명령했다. 사신이 예멜리안에게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낮에는 궁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예멜리안은 사신을 따라갔다. 궁전에 당도하자 임금님의 시종이 물었다. 너는 어째서 아내와 함께 오라고 했는데 혼자 왔느냐? 내 형편에 어찌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얌전히 집안일을 해야지요.
그날부터 예멜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일을 맡겼다. 그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나 어쨌든 일을 시작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녁이 되자 일은 말끔히 끝나 있었다. 시종들은 일이 끝나 있음을 보고 이튿날은 네 사람 몫의 일을 시켰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힘든 일을 모두 끝내고 예멜리야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말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난로에는 훈훈하게 불이 타오르고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탁자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멜리안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 남편에게 권하면서 궁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다. 굉장히 벅찬 일이었어. 더 과한 일을 맡겨서 나를 죽일는지도 몰라. 여보, 그러나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나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일을 마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어느 정도 남았을까 하는 등 말이어요.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예멜리야는 곤히 잠을 잤다. 이튿날도 궁전에 나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날도 저녁이 될 무렵에는 일이 모두 끝나고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럴수록 예멜리안의 일은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예멜리안은 언제나처럼 시간 안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예멜리안을 지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번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런 일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목수 일이든지 석공이든지 지붕일까지도 예멜리야는 거침없이 정한 시간에 전부 끝내고 저녁에는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2주일이나 지났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무엇들 하는 것이냐? 벌써 2주일이나 넘겼으니 너희들이 예멜리안을 혹사시켜 죽인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그놈은 매일 저녁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 놈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신하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들은 온갖 지혜를 짜서 그놈을 마구 다루어 죽이려고 했으나 그놈은 어떤 일이든지 너끈히 해치우니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놈을 머리가 둔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일을 시켜보았지만 그 일도 식은 죽 먹듯 해치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수월하게 해치우는 것으로 미루어서 아마 그놈이나 그의 아내가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오라. 단 하루 만에 커다란 사찰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예멜리안을 직접 불러서 하루 만에 궁전 앞에 커다란 사찰을 지으라고 분부를 내리십시오. 만약 그놈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명을 어긴 죄로 처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불러왔다. 예멜리안은 듣거라. 이 궁전 앞 광장에다 새로운 사찰을 지어야겠다. 내가 내일 밤까지 그것을 완성한다면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완성을 못할 때에는 너의 목을 자르겠다. 알았느냐? 예멜리안은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나는 끝장이야. 그는 매우 낙심하였다. 그리고 집에 당도하여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소. 어서 준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 없이 죽게 된단 말이오. 아내가 물어보았다. 아니 뭘 그렇게 겁내세요? 왜 도망가야 되나요? 이 일을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임금님께서 내일 단 하루 만에 커다란 사찰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그리고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목을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 이젠 별 수 없지 않소.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임금님에게는 병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금세 붙잡히고 말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단 말이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오. 여보,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녁이나 드시고 잠이나 푹 자두세요. 그리고 내일은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예멜리아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를 일찍 깨웠다. 자, 어서 가세요. 가서 사찰을 세우고 오면 그만이어요. 여기에 목과 망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루 일거리 정도만 남고 거의 다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예멜리안이 궁전 앞 광장에 도착해 보니 거의 완성된 커다란 사찰이 세워져 있었다. 예멜리아는 목과 망치로 몇 군데를 손질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완전히 완성해 버렸다. 임금님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궁전 앞을 바라보니 광장에는 하늘 높이 커다란 사찰이 세워져 있고 예멜리아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무리하는 못질을 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그 웅장한 사찰에도 마음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다만 예멜리안을 처벌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구실이 없어졌으므로 오히려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또 신하들을 불렀다. 보아라 저 사찰을. 예멜리아는 또 해내지 않았느냐. 이쯤 되면 그놈을 쫓아낼 구실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일은 그놈에게는 너무나 수월한 일이야. 그대들은 좀 더 힘든 일을 궁리해서 그놈을 처단하도록 하라.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그대들 목부터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신하들은 궁전 주위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강을 파도록 예멜리안에게 분부하도록 진언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불러서 강을 만들어 놓으라고 새로운 일을 명령했다. 내 놈은 하루 만에 커다란 사찰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일쯤은 어렵지 않을 거야.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 일을 완성치 못하면 내 놈의 목을 자르겠다. 예멜리아는 더욱 놀라고 기가 막혀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또 그렇게 기운이 없나요? 임금님께서 새로운 일을 분부했나요? 예멜리아는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아내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도망칠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나 붙잡히고 말 테니까요. 역시 분부대로 따라야 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낸단 말이오. 나는 아무래도 할 수 없어. 여보, 겁내지 마세요. 저녁이나 잡수시고 잠을 주무시거나 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만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예멜리아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그를 깨웠다. 빨리 궁전으로 가세요. 일은 거의 되어 있어요. 다만 궁전 정면에 약간의 흙이 쌓여 있으니 삽을 가지고 가서 평평하게 고르기만 하면 돼요. 예멜리아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궁전 둘레에는 이미 강이 만들어져 있어 큰 배가 다닐 정도였다. 아내의 말대로 궁전 바로 앞에 흙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예멜리아는 삽을 들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임금님은 잠을 깨자 궁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어쩐 일인가. 이제까지 없었던 강이 만들어졌고 배가 왕래하고 있었으며 예멜리아는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다. 임금님은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임금님은 강이나 배를 보아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예멜리안을 벌줄 수 없어서
무척 화가 솟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 그놈은 못하는 일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 묘안을 부탁했다. 예멜리안이 절대로 못 해낼 일을 생각해내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궁리해도 그놈은 힘들이지 않고 해내니 이래서야 그놈의 아내를 빼앗을 재간이 없자는가.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일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나가 다음과 같이 계략을 아뢰었다. 예멜리안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어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무리 귀신 같은 놈일지라도 절대로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놈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오든 분부하신 것과는 다르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놈의 목을 자를 수 있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참 묘안이다. 임금님은 곧 예멜리안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너라. 만일 이 일을 못 해내면 목을 자를 것이다. 예멜리안은 아내에게 돌아가서 임금님께서 분부한 대로 말했다. 아내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분명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어떻게든 해치우려는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진언한 게 분명해요. 이번만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의 아내는 조용히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윽고 남편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 약간 멀기는 하지만 그 병사의 어머니인 그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만 되겠군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무엇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곧 궁전으로 가세요. 저도 그곳에 갈 거예요. 일이 이쯤 되면 저도 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힘이 못 미쳐 붙들려 갈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만일 당신이 그 할머니가 지시하는 대로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곧 저를 구해낼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행 채비를 시키고 조그마한 자루와 틀을 내주었다. 이것을 할머니에게 내보이면 돼요. 이것을 보면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예멜리안은 여행길에 올랐다. 얼마쯤 걸어가니 병정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예멜리안은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휴식하는 틈을 타서 물어보았다. 여보세요. 알 수 없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정들은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하면서 물어보았다. 아니,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받았소? 예멜리안이 대답했다. 임금님에게서. 사실은 우리들도 군병이 된 날부터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곳을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물건을 찾고 있으나 좀채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소.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멜리안은 잠시 병정들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서 간신히 울창한 숲에 당도했다. 숲속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는데 그 움막에는 병사의 어머니, 즉 늙은 할머니께서 울면서 배를 짜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배를 짜면서 손끝에 침을 적셔야 하는데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예멜리안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왔소? 예멜리안은 할머니에게 추를 내보이고 자기 아내가 이곳으로 보낸 사유를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마음이 밝아져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예멜리안은 지금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다. 즉, 그 처녀와 결혼한 동기, 도시로 이사한 일, 임금님의 궁전에 강제로 끌려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명령받아 사찰을 세우고 궁전 둘레에 배가 다니는 강을 만들었던 일과 이번에는 또 임금님이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것까지를 전부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더니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마침내 때가 온 모양이군. 여보 젊은이 마음을 놓으시게. 이쪽으로 오게. 먹을 것을 드릴 테니까. 예멜리안이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그에게 이제부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었다. 알겠어? 여기 실뭉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굴려야 해.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요. 아주 멀리까지 따라가면 바닷가에 이를 거야. 바다 옆에는 큰 도시가 있고 그 거리로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 집으로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눈에 띌 거야. 할머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이 부모의 이야기보다 그 물건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듣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젊은이가 찾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곧장 그것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가도록 해요. 임금님에게 가져가면 임금님은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할 게 분명해. 그때 그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부셔버려야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강 기슭에까지 가서 사정없이 부셔버린 후에 그것을 물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하면 젊은이는 자네 아내도 구해낼 수 있고 내 눈물도 그칠 수가 있으니까. 예멜리아는 그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와 실뭉치를 굴리기 시작했다. 실뭉치는 계속 굴러 드디어 바닷가까지 왔다. 해안에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변두리에 마지막 집이 있었는데 무척 높은 집이었다. 예멜리아는 그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만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벌써 그 집 주인이 일어나 아들을 깨우며 장작을 날라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빠르잖아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요. 그러자 난로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빨리 가져오너라.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그래. 그래도 아버지 보고 장작을 나르게 할 작정이냐? 그러나 아들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 자리에 눕자마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길에서 들려왔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예멜리안도 서둘러 일어나 아들 뒤를 쫓아갔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의 이야기보다 아들을 더 복종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다. 예멜리아는 어떤 사나이가 무엇인가를 앞에 달고 쿵쿵 두드리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정체이며 더구나 아들을 복종시키는 물건이었다. 예멜리아는 가까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채같이 둥글고 양쪽에는 가죽을 씌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북이라고 하오. 그러면 이것은 속이 비었겠군요. 그렇죠. 텅 비었소. 예멜리아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그것을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그러나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예멜리아는 일단 단념하고 북치는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드디어 북치는 사람이 잠시 쉬다가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북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뛰어서 달아난 예멜리아는 간신히 자기가 사는 도시로 돌아왔다. 우선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집으로 달려갔으나 아내는 집에 없었다. 그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임금님은
그의 아내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말았다. 예멜리야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고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야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예멜리야는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해줄 것을 청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명령하신 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임금님에게 전해주시고 여기까지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임금님이 나오면서 물었다. 너는 어딜 갔다 왔느냐? 예멜리야는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틀렸다. 그리고 무얼 가지고 왔느냐? 예멜리야는 북을 보이려 했으나 임금님은 아예 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틀렸사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두들겨 부셔버려야겠다. 악마에게나 줘야지. 예멜리야는 북을 둥둥 두드리며 궁전을 나갔다. 그가 북을 두드리자 임금님의 병정들이 모두 예멜리야를 따라가고 그에게 경례를 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님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자기의 병사들이 예멜리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임금님의 병사들은 임금님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모두 예멜리야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 임금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덜컥 겁이 나서 예멜리야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제의하고 그 대신 북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했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저는 이 북을 부셔서 강물에 쳐넣으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예멜리야는 북을 두드리면서 강가까지 왔다. 병사들도 뒤를 따라왔다. 예멜리야는 강가의 흙더미 위에 올라가 북을 부셔서 강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났다. 예멜리야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뒤 임금님도 그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